소실을 갖고 또 중심을 갖고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시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조정이었거든요. 네네네. 좀 조정이 길어지고 오늘은 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요. 2,520선에서의 반등입니다. 조정의 마무리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은. 네,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6거래일 연속 아마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봉이 연속으로 6개 연속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뭐 괜찮은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장세 자체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올 연초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실적 추정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였다면 4월달, 5월달이 지나면서부터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실적 장세로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적 장세가 이렇게 되고 뭔가 미국의 경기도 탄탄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자꾸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요즘 나오고 있고 7월 월말경에 하순으로 가면 우리 FOMC 회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15일부터는 또 블랙아웃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위원들이나 연은 총재들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여러 위원들의 인사들의 발언이 있고 또 12일, 13일에는 물가도 지금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여기서 자신 있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도 이 실적 장세의 흐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아무리 실적 장세고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2번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차 조정이 이렇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간이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조정이었고 폭으로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이 왔거든요. 어제까지가 6월 고점 대비해서 어제까지가 약 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뭔가 연준의 매파진 스탠스가 강해지고 조금 이슈들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의 케이스를 들면 그거는 한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2400선 초반이고요. 지금은 121선이 전후로 위치해 있는 2500선 전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와 본 건데요. 여기에서 어제 여기 종가까지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시면 3월, 4월달 사이에도 여기 1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웠는데요. 그래서 1차 조정은 저도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여기를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으로 일단 1차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뭐 200일선이 있는 2400선까지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때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됐죠? 앞으로 1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3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일을 깨고 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워낙 강세,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양시장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긴축적인 통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에 증시는 추세적인 랠리에는 조금 제한이 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벤트를 좀 지나갈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조금 챙겼다가 아니면 좀 빠졌을 때 좀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섹터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도 오르고 원전 관련 같은 경우도 이슈로 강하게 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을 터치한 이후에 또 에코프로 BM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서 에코프로나 2차 전지 관심 많으실 거예요. 어제는 또 장비주가 강했고요.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간 싸움이지 100만 원은 터치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15,000원을 찍었더라고요. 네. 고가 기준으로. 찍고 지금 100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오늘 좀 어제 오늘은 살짝 숨고르게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는 100만 원 전후에서 조금 숨고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후발주자들이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훨씬 더 시장에는 건강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 코스닥의 오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1분봉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네. 장 변동성이 요즘 이렇습니다. 네. 급격하게 오전에 빠졌다가요. 그 다음에 10시 정도 전후로부터 쭉 회복을 했는데 막판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영역이 2시 이후부터 순식간에 저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수가 마이너스 1%까지 어제 장중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이 에코프로 BM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네. 이런 종목들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윗꼬리는 살짝 달았지만 나름대로 에너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가고 살짝 쉬는 사이에 그들이 밑에 있는 좀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수급적인 부분과 한번 같이 연동을 해서 한번 보시면 검은색이 우리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좀 팔면 지수 빠지고요. 좀 사면 지수 오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아침에 장 초반부터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장 끝날 때까지 쭉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려놓고 주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제가 이제 뭐 1, 2개월 전부터 이러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ETF 하나가 먼저 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건데 이 ETF의 성격을 보면 딱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거든요. 근데 10개 기업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 여기 보라색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이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녹색이 에코프로, 노란색이 에코프로 BM 이렇게 양극재 위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ETF는 요 ETF였거든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지금.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출시가 되죠.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ETF는 특징적인 게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물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그룹,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두 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양극재 기업. 이렇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 두 개 종목의 30%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양극재 회사의 40%. 그럼 70%가 이 5개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에도 이러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너무 에코프로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은 이제 사실 뚫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죠? 너무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확산돼서 양극재 쪽으로 이제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공매도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공매도는 좀 2차 전지에 대한 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여전합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에코프로가 일단 뭐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공매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표를 하나 가져온 걸 보여드리면 원래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6.5% 정도 전후였거든요. 근데 5% 미만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은 5%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많이 줄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저러한 수급적 모멘텀이라든지 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움직이게 되면 순식간에 또 한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은 감소하고 주가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종목이 금양이라는 종목 있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공매도 잔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미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종목으로 확산이 되어준다라면 조금 더 시장이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내에서도 좀 알찬 좀 건강한 에너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이번 주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의 오늘 반등의 성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